마늘을 깝니다. 마늘을 까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 노동,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TV나 SNS를 보면 수많은 어떤 약재가 몸에 좋다, 무엇을 먹으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쉽다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병을 의학에서 지웠을 것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병명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약재 하나로, 어떤 무엇 하나로, 어떤 특정 성분 하나로 몸이 낫는다, 몸이 좋아진다, 오메가3가 몸에 좋다고 하여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절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오메가3를 아직도 구하고 찾고 먹고 있을까요? 몸에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언제 좋아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좋아지는지도 모르고. 물론 오메가3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오메가3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생선에서 추출한 기름을 먹을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생선은 우리가 먹던 생선이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늘 먹고 있는 생선에서 오메가3를 추출하진 않았을 겁니다. 크릴새우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크릴새우 역시 먹지 않는 새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량으로 어떤 것을 뽑아내고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혀 알지도 못했던 것들이 새로운 신약처럼 나타났습니다. 무슨 씨앗, 무슨 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논문이 또 있습니다. 누가 연구했을까요? 누가 연구비를 지원했을까요?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제약회사가 연구를 하고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제약회사는 약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건강보조식품도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분류 속에 약인지 아닌지, 약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인간이 하는 일이고 약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신이 정해준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는 누가 정해주는 것일까요? 전문가 역시 인간이 그를 전문가라고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는 또 전문가를 인정해 줄 수 있고 학회가 만들어지고 학위가 만들어지고 인간이 정해준 것입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그냥 그것이 자격이 되고 자격이 또 인간을 만드는 조건이 되고 그 조건이 또다시 인간의 사회를 만듭니다. 약재라고 하기 전에 자연의 산물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다가 이야기가 좀 빠졌습니다. 아무튼 한 가지 자원만으로, 한 가지 재료만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잘 조합하여 치료하는 것이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약도 점점 복합 성분이라고 강조하기도 하고 멀티비타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를 따로 먹지 말고 한 번에 먹으라는, 마치 신약인 것처럼, 기존에 없었던 것처럼. 이런 것이 하나 더 있죠. mp3, 인터넷, 전화기 했더니 아이폰. 말이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전화기와 인터넷의 결합이고 mp3는 컴퓨터이고 어플입니다. 또 딴소리 합니다. 중약, 한약은 여러 약재로 이루어집니다. 약재의 조합과 비율이 처방을 만듭니다. 한 가지 성분을 채워넣는 것으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작용을 동시에 작용하게 하여 병의 다양한 방향성을 치료할 수 있게 합니다. 병이 한 가지만 일으킨다면 치료하기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병은 몸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만듭니다. 아프기도 하고 관절 활동에 제한을 주기도 하고 열이 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땀이 나거나 또는 안 나거나 구역질을 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가슴이 답답하게 하거나 머리가 아프게 하거나 힘이 없거나 얼굴이 빨개지거나 이것들은 한 가지 반응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각각의 증상 역시 하나의 증상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구역질이 난다 하여 구역질을 막는 약을 쓰는 것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장에 들어간 음식이나 물질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몸에서 자연적으로 토하는 것이라면 토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참게 하는 것은 사람 잡는 일입니다. 위장이 좋지 않아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해 토한다면 위장을 치료하여 음식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같은 증상이어도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구역질을 완화하고 위장을 치료하면 됩니다. 이것이 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이유와 다른 환경, 다른 식생활 등을 가지고 있고 체질 역시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병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람인 환자를 이해해야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냐고 물어도 가끔은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그 병을 치료해본 경험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병을 꼭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의 병과 저 사람의 병은 같지만 병의 숙주가 다릅니다. 즉 사람이 다릅니다. 노인이 걸린 감기와 어린아이가 걸린 감기가 같지만 숙주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맞추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시황처럼 만병통치약을 찾고 싶겠지만 아직 없습니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발전하여 어디에서든 데이터를 열람하고 찾아볼 수는 있으나 우리의 지식은 과연 확장되고 있을까요? 인터넷의 발전은 TV를 컴퓨터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여전히 일방통행의 정보이고 대부분 정보는 제공자의 정보를 받아들일 뿐입니다.
아무리 만병통치약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는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영화에서처럼 AI가 모든 데이터를 다 찾아서 새로운 것을 툭 내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데이터를 판단하는 과정 역시 인간이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해주는 인간의 가치관에 따라 AI도 판단하게 됩니다. AI에게 선과 악은 존재하는가? 자연계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 세계에서만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간파하여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고 인간은 그 안에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이 없는 자연계를 인간의 시선으로 보니 선악이 구분됩니다. 다큐에서 사슴을 잡아먹는 사자는 나쁜 놈인데 영화 라이언 킹에서 보는 사자는 좋은 놈입니다. AI가 선악을 알게 된다면 인간의 정해놓은 조건일 뿐입니다. 악마에게 악이 선입니다. 만병통치약 얘기하다가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간혹 환자분이 뭐 이런 약 없어? 하는 분이 있는데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숨겨놓은 알려지지 않은 비밀의 약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비의 명약. 미안하지만 의학도 과학이라 미신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불가사의하다는 것은 생각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불가사의한 신비한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하지만 신비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의 일이 아니고 인간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살이 찢어져서 봉합으로 딱 붙여놓으면 찢어졌던 살이 붙습니다. 사실 봉합은 두 부위를 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할 뿐이지 살을 붙여주는 것은 실제로는 각 조직 세포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인간의 인체는 신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나무를 접목하여 새로운 과일이 나오는 것도 신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너무 당연했지만 신비한 일이 아닙니까? 길거리에 자라는 풀 한 포기, 그것들도 신비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지구에 존재하는가? 신비한 일입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 존재하는가? 인간은 왜 사유하는가? 왜 생각하는가?